자, 통치체제를 정비하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치체제를 정비하다. 자, 왕권을 강화하고 유교 정치 이념을 내세우게 되는데요. 자, 광종의 정책은 태조가 죽자 왕실이 외척이 된 호족은 해종과 정족 때에 걸쳐 왕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투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려가 멸망하진 않아요. 그런데 내가 내 딸의 손자가, 내 딸이 낳은 손자가 왕이 되는 거를 원했기 때문에 치열하게, 엄청나게 치열하게 싸우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엄청 치열하게 싸우게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왕규인왕 같은 어떤 이런 반란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종이나 종종 같은 경우에 노이로제 걸려가지고 일찍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뒤에 그 등장한 광종은 자기 형들이 어떻게 죽는지 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유주기한 광종은 외적과 호족 세력을 견제하고 왕권 안정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추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노비안건법을 시행하여 호족들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약화하였고, 노비안건법을 시행해서 호족들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약화하고, 그래서 노비안건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노비에 관한 법이에요. 노비에 관한 법인데 검사예요, 조사예요. 그러니까 노비가 안 될 사람들인데 노비가 안 될 사람들을 억지로 노비가, 그러니까 원래 평민이었는데 억지로 노비가 안 된 사람들을 검사, 조사해서 시시비비를 따르는 겁니다. 시시비비. 이해가 관련 노비가 될 앤가, 천민이 되는가 해가지고 검사해서 안 되는 애들, 그러니까 노비가 되면 안 되는 애들은 뭡니까? 다시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 그게 노비 안건법입니다. 그래서 호족들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약화하였고, 그리고 또한 중국에서 귀한 쌍둥이 건의로 과거제를 시행하면서 왕권을 강화할 새로운 인재를 등용하게 됩니다. 과거제를 시행하고 왕권을 되찾지만 새로운 인재를 등용하고, 광종은 이러한 자신이 체제적인 반발하는 공신과 호족들을 숙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종은 손에 피를 많이 묻힌 왕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로 고려가 그 잘 살게 된 원인이 뭐냐면, 왕권이 강화된 원인이 뭐냐면, 광종이 이렇게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그 뒤로 뭐예요? 성종 때 왕권이 안정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니, 자, 그리고 광종 때 이제 그 전에 왕들은 왕권이 되게 약했었잖아요. 그런데 광종 때 이제 왕권이 강해지다 보니까 광종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나 이제, 나 왕권 강하니까 이제, 나 중국 황제랑 이제 거의 비등비등한 것 같아.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칭제 권원입니다. 칭제 권원. 칭제. 황제를 칭하고 건원, 연호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광덕중풍이라는 연호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광덕중풍. 근데 보통은 임금이 하나면은 하나의 그걸 만들기만 하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60%이라 광덕중풍 두 개의 연호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광종은 어떻게 외우죠? 자, 비가 오니 광풍이 불고, 비가 오니 광풍이 불고 번개가 과광, 비가 오니 광풍이 불고 과광, 비 광풍 과광, 이렇게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자가 들어가는 왕은요, 이제 뭐를 완성하는 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를 완성하는 왕이다. 그래서 성자가 들어가는 왕은 뭘 완성하는 왕인데, 성종은 강화된 왕권을 기반으로 통치체제를 정비하였다. 특히 최성로가 올린 시무 28조를 받아들여 유교정치 사상을 통치 이념으로 삼았고, 또한 지방관을 평양하는 등 중앙집권체제에 필요한 여러 제도를 정비하고 국가적인 불교 행사를 억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성로는 그 학교를 설치하거든요. 그 다음에 성종이 유교를 굉장히 발전시키려고 하거든요. 성종이. 그래서 성종 때 시무 28조라고 해서 최승로가 글을 올리는데, 시무라는 것은 개혁책을 말해요. 시무는 개혁책을 말하는데, 시무 28조 28개의 개혁 정책을 최승로가 올린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종은 지방관을 파견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2목이라는 거를 설치를 해서 지금 말씀드리죠. 12목을 설치를 하게 되고, 12목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중앙집권에 필요한 여러 제도를 정비하게 되는데요. 12목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성육부 체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집권에 필요한 여러 제도를 정비했다. 이성육부를 만든 게 바로 성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밑에 그리고 최승로의 시무 28조는 여러분들이 또 추가로 뭘 하고 또 봐야 되냐면, 그 앞에 통일실 하실 때 최치원의 시무 10조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치원이라는 사람도 그 개혁책을 10가지 개혁책을 올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0가지 개혁책을 올렸는데, 그런데 요 최승로의 시무 28조하고 요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최승로의 시무 28조입니다. 제7조. 임금께서 백성들을 찾아가 돌볼 수 없으므로 각 지방에 수령을 파견하십시오. 자, 13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봄에는 연등을 설치하고 겨울에는 팔관을 베풀어 노역이 심하오니 노동력이 심하게 소비가 되니, 연등이나 팔관에는 대표적인 뭐예요? 불교 행사예요. 근데 불교 행사를 할 때 백성들이 노역이 너무 심하니까 원컨대 이를 감해서 백성들이 힘을 펴게 해주십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불교를 믿는 것은 자신을 수행하는 근본이며, 유교를 믿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입니다. 자신을 수행하는 것은 내세계 복을 구하는 일이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오늘이 급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를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거니까 언제든지 뭐 가능한데, 유교를 행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이다라고 했죠. 나라를 다스리는 거. 그러니까 오늘이 급한, 그러니까 유교하고 불교 중에 뭐가 급하다는 거예요. 바로 유교가 더 급한 최고가, 그러니까 불교보다 유교가 더 앞선다라고 시무 28조에서 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앙정치제도를 정비하다, 지방제도를 정비하다를 보도록 할게요. 중앙정치 제도를 정비, 지방제도를 정비. 자, 중앙정치제도부터 보시면, 자, 여기부터 보시면요. 자, 색깔이 이렇게 나뉘죠. 그래서 병목독, 이렇게 한 병을 먹었더니, 목에 독이, 병목독. 해가지고, 요거는 도병나가신국도 하면 고려의 독자적인 거.
그 다음에 중추원 어사대 3사는 왕거 이렇게 분해서 고려의 중앙정치제도는 당의 삼성육부를 고려의 실정에 맞게 고쳐서 이성육부를 운영하게 됩니다. 이성육부 누가 만들었죠? 이성육부는 성종 때 만들어집니다. 성종. 자, 중앙의 최고 관청인 중서문화성, 중서문화 동그라미 계획을 하는 겁니다. 계획. 어떤 나라 일을 할 때 계획을 하는 게 중서문화성이 하는 거고요. 국가의 중요 정책을 논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중서문화성에서. 자, 그 다음에 상서성은 실제 업무를 나누어 담당하는 육부를 두고 정책을 집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호협의 행공, 이 6가지 부서가 있는데, 실제 업무를 나누어 담당해서 상서성은 실행입니다. 그래서 중서문화성은 계획을 하고, 상서성은 실제 실행을 하는 게 상서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중추원은 군사기밀을 다루고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기구로 왕권을 뒷받침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추원은 지금의 대통령 비서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뭐라고요? 대통령 비서실이 중추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군사기밀을 다루고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것을 출납이라고 합니다. 이외에 관리 잘못된 행위를 조사하는 어사대. 그래서 관리의 잘못된 행위를 조사하는 게 어사대다. 그러니까 이게 공무원이 기강을 잡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사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조선시대 때도 그 춘향전을 보면은 변사또가 막 백성들 괴롭히면서 막 백성들 막 땡뜯고 그 다음에 막 부정축제 해가지고 자기가 막 돈 막 벌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암행어사 출도라고 하면서 이몽룡이 와서 그 못된 그 고위 공무원들을 때려잡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어사. 그러니까 그 다음에 국치기과 화폐의 출납 또는 회계를 담당하는 삼사입니다. 삼사는 돈을 관련된 기구였다고 보시면 되고, 한편 도병마사 신국동원 같은 고려의 독자적인 기구도 있었다. 도병마사 박스, 신국동안 박스. 그래서 도병마사는 근데 도병마사 신국동안은 굉장히 독자적인 기구거든요. 고려만 있는 기구예요, 고려만. 도병마사는요, 병사, 군사 관련된 일입니다. 군사 관련된 일은 외부 애들이랑 싸우는 거니까 이건 결국에 뭐예요? 도병마사는. 외부의 일입니다. 무적이면서 외적인 일을 하게 된 게 도병마사고, 신국도감은 제도나, 그러니까 내적인 거랄까, 법이나 제도 만드는 걸가 바로 신국도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적인 기구면서 내적인 기구죠. 그래서 도병마사 신국도감 같은 고려의 독자적인 기구도 있었고, 독자적 박스. 이곳에서 중서문화성 중추원의 고위 관료가 국가의 중요 정책을 의논해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도병마사는 도병마 박스 측과 주로 국방 문제를 논의하였고, 신국도감은 새로운 법이나 제도를 만드는 것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방의 제도를 정비하다 됩니다. 고려는 후삼국을 통일한 뒤 지방의 귀족들이 경제적 군사적 힘을 가지고 있어 지방을 다스릴 수 없었다. 이게 성종 때 12목의 지방관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종은 성시경이 감작국 좋아해. 그 다음에 이성육부를 만들고 12목의 지방관을 파견했다. 거 성종 때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막을 달아드립니다. 그러면서 지방을 다스리기 시작하였고, 이후 차츰 제도를 정비해서 현종 때 그 결격이 완성되게 됩니다. 그 결과 전국을 5도 행정구역, 양계 군사행정구역, 그리고 경기로 나누어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5도 양계, 근데 5도 일반적인 데를 다스리던 데를 관찰사, 안찰사라고 하는데, 여기 5도를 다스리던 데를 관찰사, 안찰사라고 하고, 양계는 무적인 기구, 그러니까 5도는 문적인 기구라면 양계는 군사적인 기구인데, 여기의 짱을 뭐라고 하면 병마사라고 했다. 그리고 경기를 나누어서 해서, 그래, 경기는 문 플러스 무,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방의 실질적인 행정은 지역의 향리가 담당이 됩니다. 이 향리는 실패한 호족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호족이 성공을 하면은 문벌이고, 실패를 하면은 뭐다? 향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향리도 사실 실패했다고 하긴 하지만은 지방을 먹고 있었잖아요. 지방 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력이 약했던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시 고려는 모든 지역의 지방관을 파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향리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컸다. 그래서 고려 사회를 문벌 사회라고도 하면서도 뭐라고 해요? 바로 지방 분권 사회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려에서는 향소 부국이라는 특수행정구역을 만들었거든요. 이 특수행정구역인데 이곳 주민들은 농사를 짓거나 국가가 필요로 하는 물품 만들어 조달을 했는데, 이 향소 부국의 역할입니다. 근데 이들은 다른 지역의 사람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거주지 이동에 제한을 받는 차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에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데, 그 무신이 난 이후에 얘네들이 삥을 엄청나게 더 뜯기거든요. 그러니까 살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실제 공주명학소, 향소 특수지역, 그래서 공주명학소에서 망수의 형제의 난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향소 부국이 특수행정구역 이거 관련돼서. 그러니까 공주 명학소에서 일어났던 난이 더 치열했던 이유가 뭐예요? 바로 뭐예요? 이 향소 부국이 특수행정구역으로서 다른 일반 행정구역보다 2배, 3배 정도 세금을 더 과도하게 뜯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세금을 더 많이 내니까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도망가려고 하지. 그래서 거주지 이동을 제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차별을 받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